긴장해봤어. 시장 이슈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개 뭐 그러려니 하고요.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이전 2주 동안의 지표 해석 먼저 드리고요. 왜 공산권 옆 나라들이 잘 살까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얘기 없다 했는데 그 고려 역사가 없다는 거고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해소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주목할 만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인민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시장의 기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심하고 있고 침체가 지금 코앞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겠거니라고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다 보니까 금리를 낮췄을 때 위안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금리 인하까지는 못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 게 지준율을 낮추고 있어요. 지준율,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은행 산업이 되게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행정부 정부에서도 니네 은행 산업 하고 싶으면 뭐 예금 받은 거에서 대출 내줘서 돈 벌 텐데 최소한 요만큼은 은행 고간에 킵해놔라. 요게 이제 지급 준비율의 개념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지급 준비율이 20%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억을 받으면 8억만 빌려주고 2억은 킵해놔라 였었는데, 최근에 지급 준비율을 계속 낮춰가지고 평균 거의 8%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불과 2월 5일에 원래 이제 지준율 발표를 할 거였거든요. 어차피 2월 5일에 지준율을 떨어뜨린다 어쩐다 얘기를 할 거였는데, 그거를 굳이 1월 말에 우리 2월 5일에 지준율을 50bp 인하를 할게요. 그러니까 25bp도 아니고 50bp 인하를 할게요. 원래 25bp씩 조절을 하던 것들을, 그러니까 지준율을 낮춰가지고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것들을 굳이 50bp 낮추겠다는 거를 굳이 2월 5일이 아니라 1월 말에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우려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1월 말에 먼저 얘기를 했다가 2월 5일에 지준율 50bp 인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지급 준비율이 평균 8%대로 이제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또 마이너스 0.1%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물 국채 입찰, 이제 다시 또 금리가 또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발행시장에서. 그 전에 발행됐던 게 4.314%였던 게 4.365%로 이제 5bp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지금 70불에서 75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때가 또 76불까지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갈 때 재고를 많이 소진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70불 언저리로 오게 되면 또 이제 재고를 또 쌓아놓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GDP 0.6% 성장을 했습니다. 잠정치기는 한데 연율로는 1.4%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의 성장률이 1.4%였는데, 재밌는 게 이게 97년 외환위기 오고 이제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왔었고 20년 코로나 터졌었잖아요. 그 세 번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GDP가 2% 밑으로 내려간 게 이번이 또 처음입니다.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를 제외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령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텐데, 그럼 그에 따르면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도 이제 2%를 넘어가기가 과연 쉬울까? 내년에는 어떻게 2% 넘어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그 다음 해에는 어떨까에 대해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 4.5%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GDP 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3.3%나 성장을 했고, 미국 GDP도 이제 연율로도 3.3%를 넘게 성장을 했는데, 좀 이제 미국의 GDP가 한 2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3조 달러, 24조 달러 요즘 되고, 한국의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GDP가 우리나라보다 한 17배 더 커요. 16배, 17배 더 큰데, 그렇게 큰 나라가 3%, 4% 성장을 했다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 한 해 GDP만큼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한 해만큼은 아닌데 한 해 GDP의 한 70%만큼 이 성장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죠, 미국이. 그래서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고,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하도 길어지던 나라다 보니까 우리 뭐 유가 올라서 물가 오르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 우리는 푸드와 에너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임금의 물가를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의 물가는 또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또 2.2%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PCE 물가 그 예상치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별로 특별한 이변은 없었고요.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GDP 마이너스 0.3%로 전분기에 이어서 두 번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침체에 진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은 겨우 0.0% 그러니까 이제 본전치기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침체는 면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잡 오프닝 또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 또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지표들이 쭉 나오죠. 미국의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인이 얼마나 많아졌냐 하는데 875만이라고 예상을 했던 게 900만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구인을 또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이제 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AI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들 예상했던 것들은 뭐 아티스트 이런 직업을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미국의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미드전이며 뭐며 이런 것들 보면 그림은 잘 그리고 막 음악 작곡 작사 다 하잖아요. 그 AI가 오히려 블루 칼라의 일자리들, 그러니까 이제 석유 캐고 뭐 노가다 하고 배관공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AI가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엄청 할 수 있는 것도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굳이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블루 칼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한번 관전 포인트로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소득의 불균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간의 소득 격차가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던 게 AI 이후로 오히려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오히려 블루 칼라가 지금 더 벌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는 점점 못 벌고 있고. 아니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한국의 산업생산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6.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제조업 심리지수 50보다 좀 낮은 49.2%로 비관하는 사람이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또 이제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인구 변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나 또 기대를 했는데, 근데 또 놀라운 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이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예상치 187K에서 훨씬 높은 353K가 나온 겁니다. 와, 미국의 일자리가 진짜 그러니까 일 자체를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구나. 주로 이제 블루 칼라 위주로 많이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 일정 좀 늘었고, 기준금리 결정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동결을 할 거는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멘트가 중요한 건데, 작년에 이제 마지막 FOMC 회의 때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멘트를 쳤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3월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신 있고 우리 미국 경제 강하고 그러니까 3월에 인하할 거 기대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또 이제 놀라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좀 스탠스가 12월에 엄청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다가 이번에 또 매파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수지 3억 불 흑자를 봤습니다. 이번에 1월 무역수지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게 반도체 수출이 64%인가 늘었대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이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작년 1월에는 마이너스 43%인가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40% 갔다가 플러스 60% 올라오면 그래도 원금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출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떨어졌다 보니까 60% 오른 게 60%나 올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뿐이지, 재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5.25%로 동결을 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9% 예상했는 게 2.8%로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건가? 라고 기대를 하게 만들고, 한국은행이 바라는 물가는 2%입니다. 물가 목표는 2%고 2%가 될 때까지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거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얘기들을 정책 담당자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용 보고서에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고용과 실업률 또한 예상치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죠. 좀 낮게 나옴으로써 미국 경기가 여전히 튼튼하구나라는 시장의 기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대한 지표에 대한 얘기였고요.